여러분, 혹시 마지막으로 울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금방 떠오르는 분도 계실 거고,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울고 싶을 때 참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울어야만 하는 이유를 알게 되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눈물에 대해 이상한 교육을 받아왔어요. 울면 약한 사람이라고, 울면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꾹 참는 법부터 배웠어요. 슬퍼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외로워도 참았죠. 그렇게 참으면 강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심리학과 뇌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눈물이라는 것 자체를 들여다볼게요. 우리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기초 눈물이에요. 두 번째는 양파를 썰 때 나오는 반사 눈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집중할 눈물이 바로 정서적 눈물이에요. 슬플 때, 기쁠 때, 감동받았을 때 흘리는 그 눈물이요. 이 눈물은 인간만이 흘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눈물이에요. 지구상에서 감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라고 해요. 과학자들이 정서적 눈물의 성분을 분석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정서적 눈물 속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또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인 ACTH와 천연 진통물질인 엔케팔린까지 들어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울 때 눈물과 함께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기초 눈물이나 반사 눈물에서는 이런 성분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직 감정의 눈물에서만 스트레스 물질이 배출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생화학자 윌리엄 프레이 박사는 이 사실을 밝혀낸 선구자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슬픈 영화를 보여주고 흘린 눈물과 양파를 깔 때 나온 반사 눈물의 성분을 비교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죠. 감정의 눈물에만 스트레스 관련 화학물질이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프레이 박사는 눈물을 참는 것은 몸속에 독소를 가두는 것과 같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눈물을 참으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정을 억누르고 눈물을 참는 것이 습관이 되면 몸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돼요.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나빠져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억압이라고 불러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정서적 탈진에 이르게 되죠. 이쯤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수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평생을 울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철칙처럼 지키며 살아왔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도,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도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황 발작이 찾아왔어요.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결국 심리 상담실을 찾은 민수에게 상담사는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운 게 언제냐고요. 민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의 몸이 대신 울고 있는 거라고요.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알려줘요.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억누른 감정은 몸 어딘가에 쌓여서 두통, 소화불량, 만성 피로, 공황 발작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신체화라고 불러요. 마음이 처리하지 못한 감정을 몸이 대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울 때 우리 뇌에서는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요. 울음이 시작되면 편도체가 강하게 반응하면서 감정이 폭발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울음이 지속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근육의 긴장이 풀려요. 더 놀라운 것은 울 때 뇌에서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과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는 사실이에요. 울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 뇌로 하여금 치유 물질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 틸부르흐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이것이 확인되었어요. 슬픈 영상을 보고 운 사람들은 약 20분 후부터 기분이 호전되기 시작했고 90분이 지나자 영상을 보기 전보다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반면에 울지 않은 사람들은 90분이 지나도 기분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울음은 감정의 리셋 버튼과도 같은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수전 데이비드 박사는 감정 민첩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어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능력이에요. 눈물은 바로 이 감정 민첩성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울음은 감정을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거든요. 내가 지금 슬프구나, 내가 지금 힘들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눈물과 함께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건강하게 우는 법도 알아두면 좋아요. 첫째, 안전한 환경에서 우는 거예요.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장소에서 또는 믿을 수 있는 사람 곁에서요. 둘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외로워서 울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치유 효과가 높아져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 명명화라고 불러요. 셋째, 울고 난 후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잘 울었다, 수고했다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이것을 자기 자비라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졌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것은 나약해진 게 아니에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감정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다고 해요. 나이 들어 눈물이 많아진 것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치유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보내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만드는 이 정교한 치유 시스템을 우리는 부끄럽다는 이유로 억눌러 왔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울고 싶을 때 참지 마세요. 눈물이 차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슬플 때 우세요. 감동받을 때 우세요. 그리운 사람이 떠오를 때 우세요. 울어도 괜찮아요. 당신의 눈물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당신의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니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진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참지 마세요. 그냥 울어도 돼요. 그 눈물이 흐르고 나면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질 거예요. 울어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한 줄기 따뜻한 눈물처럼 포근하기를 바랄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